가계부만 잘 써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는 부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해야 부자가 됩니다. 투자의 가장 좋은 타이밍은 가능한 빨리 시작하는 바로 지금입니다. 매월 적은 돈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비법이 가계부에 있습니다. 투자의 제1의 원칙은 절약입니다. 어떤 투자서를 보더라도 절약에 대해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많이 쓰면 남는 게 없거나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어 여기저기 돈 꾸러 다니게 됩니다. 돈이 있어야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한다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쓰고 남는 돈으로 하려니 맨날 돈이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한 푼까지도 곧바로 써버리는 것 대신에 약간의 돈을 따로 챙겨두는 것이 바로 부자 마인드입니다. 단 5만원의 적은 금액이라도 저축이나 투자 금액을 설정해두고 그것에 맞게 지출을 맞춰서 살아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등으로 약간의 금액이라도 추가 소득이 발생했다면 이 돈을 추가로 투자해야 합니다. 아예 월급날에 저축이나 주식계좌에 자동 이체되도록 설정하는 것까지 한다면 금상첨화입니다. 현재의 부자들이 가난했던 시절부터 해왔던 비법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써왔던 방식의 가계부가 아닌 부자들의 가계부 비법을 소개해드립니다. 첫째, 먼저 소득액을 알아야 합니다. 근래에는 부부가 각자 관리를 하며 생활비만 공동으로 지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액 중 배우자가 모르는 금액은 옛날로 치면 비상금이 됩니다. 비상금은 말 그대로 비상사태에 쓰려고 숨겨놓은 돈인데 실제로는 배우자한테 눈치 보이지 않고 마음대로 쓰려고 모아놓은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합리적인 소비보다는 유흥, 오락 또는 본가에 지출하는 돈이 되어버립니다. 일명 눈먼 돈이 됩니다. 이런 돈은 과소비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비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가정 불화로 이어지는 지출 항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우 나쁜 소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기 위해서는 부부가 투명하게 소득을 공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생각보다 적은 금액의 소득일지라도 공개해 준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돈 관리를 무조건 아내가 해야 한다는 법도 없습니다. 부부 중 더 꼼꼼하고 지출이 적은 사람이 맞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만 관리 주체자가 있을 뿐이지 소득과 지출 내용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공개될 수 있도록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은행 내역을 공개하고 가계부 앱 등을 통해서 상황을 수시로 공유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지출에 대한 항목을 세부적으로 적어봅니다. 생각보다 돈 나갈 곳이 많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지출 항목을 쭉 적어나가는 것만으로도 현재의 재정 상태는 물론 미래의 재정 상태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요금부터 보험료, 식비는 물론 차량 등록세까지 정말 많은 종류의 지출 항목이 있다는 알면 기분에 따라 소비할 여윳돈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1년에 한두 번의 여행과 매해 돌아오는 가족들의 생일과 명절, 어버이날과 어린이날, 그리고 생각지 못한 경조사들이 있다는 것도 지출 항목으로 잡아야 합니다. 세세한 지출 항목이 잘 지켜지려면 후불 결제의 신용카드 사용은 금지해야 합니다. 병원 치료 등의 응급시에 사용할 신용카드가 한 개 정도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상에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만큼 위급한 지출은 없습니다. 세일이라서 지금 당장 안 사면 손해일 것 같지만 다음엔 더 큰 세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쇼핑 목록에 있지도 않는 불필요한 내용일 가능성이 큽니다. 무조건 즉시 지출되는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하는데 철저하게 지출을 관리하고 싶다면 두세 개 정도의 계좌로 체크카드를 만들면 됩니다. 메인이 되는 통장에서는 주로 공과금 등 필수로 지출되는 항목들이 자동 출금되도록 해둡니다. 두 번째 계좌는 수시로 구매를 해야 하는 식비용 체크카드를 만들어 한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한 달을 살려면 한참 남았는데 정해놓은 식비가 다 떨어졌다면 점검해봐야 합니다. 식비를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으로 정한 것은 아닌지 또는 생각보다 외식이 많지는 않은지 버려지거나 의미 없는 당근 나눔 등 낭비되는 식비가 있는 것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계부를 써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옛날처럼 수기나 엑셀로 가계부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식비 체크카드 내역을 들여다보면 됩니다. 근래에는 카드사 앱이나 가계부 앱 등에서 간단하게 내역을 기록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지출 항목 및 지출 금액에 대해서 부부가 협의에 이르는 것이 중요하며 가장 많이 부딪히는 항목은 자녀 사교육비일 것입니다. 특히 전체 지출 중 사교육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토론해 보셔야 할 문제입니다. 사교육에 대해서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해보는 것과 동시에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객관적인 판단이 중요합니다. 이때야말로 불확실성에 대한 현명한 결단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이렇게 하면 새는 구멍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새는 구멍을 찾아야 독에 물이 찹니다. 한 바가지라도 물이 차기 시작하면 그때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할 수 있게 됩니다. 1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투자의 첫 번째 원칙은 절약이며 두 번째, 세 번째 원칙도 절약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